소소한 일상 속의 불교를 나눠보는 언니들의 불맛 토크. 안녕하세요. 저희는 잘언니, 잘되니, 절수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뒷북인 건 알지만 다들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어요? 네, 무려 865만 명 관람객이 있었대요. 아니, 저 보다가 눈물 또르르였잖아요. 다들 안 우셨어요? 네? 눈물이요? 잠깐만, 어디서요? 아니, 진짜로? 근데 이번엔 저도 한 방울 흘렸어요. 아니,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죠? 아니, 잠깐만요. 일단, 절수잔 씨는 그렇다고 치고, 절제니 씨, 눈물 한 방울은 티가 해서 정말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다들 어느 포인트에서 울었어요? 약간 솔직히 작년에 나왔던 엘리먼트에서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자 여기서 울면 돼 감동받았지 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인사이드 아웃은 좀 그런 구간이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가요? 저도 확신의 T인데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해버렸어요. 불안이 캐릭터에 너무 과몰입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불안이가 폭주할 때 시작은 잘 하기 위함이었는데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결과를 낳았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일단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절제니 씨가 말한 것처럼 불안이가 막 폭주할 때 그때 눈물이 났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새로운 그 모든 일 다 잊고 나서 이제 새로운 자라나무가 자라났을 때 그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솔직히 감정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은 전혀 없었고 재밌게 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영화가 재미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불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느껴진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오늘 저희 팟캐스트에서 한번 말을 꺼내봤어요. 어떤 포인트죠? 일단 기억의 감정이 이제 주인공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고 그게 주인공의 자아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다양한 업과 습으로 이루어져 만들어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불교와 조금 달랐던 점은 이제 영화는 그런 자아를 완벽한 모습이지 않아도 받아들이면서 나라는 존재를 완성시켜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나를 이루는 업과 습을 다 버리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버려서 원래의 자리인 진화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불안이가 저희 주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불교를 접하기 전에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라일리는 사실 3일 만에 회복을 했지만 저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오래된 친구 같은 존재. 그렇지만 불교를 공부하기 전과의 나를 비교해보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아주 사소한 부분도 불업이와 불안이가 나와서 어떻게 하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으로 밤잠 못 이룬 적도 많았고 자꾸 남한테 증명을 하고 싶어 했어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보다 마음도 많이 편해졌고 거기에서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구슬이 전생의 기억 같다는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구슬이 약간 이 생의 기억들만 저장해서 이 생의 나를 구성하는 거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기억을 좀 더 넓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즉 습을 넓게 보고 이번 생뿐만 아니라 전생까지 포함해서 나를 이루는 습과 업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진화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습을 통해서 업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나의 운명을 컨트롤하는 그런 불교이론을 설명하기 좋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구슬만 없으면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한 방에 사라지는 건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 실제로는 조그만 생각 하나도 바꾸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쵸.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저는 또 느낀 부분이 기쁨이가 라일리 성장이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만한 감정 구슬은
저 멀리 날렸는데 항상 좋기만을 바라는 모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제게 부정적인 감정에 감싸는 것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했는데 저의 주 감정도 불안이라서 불안이에게 공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또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런 감정들이 든 것은 사실 무언가를 바라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되게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잘하려고 하는 게 왜 문제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영화를 보니까 조금 간접적으로 와닿더라고요. 불안이가 나쁜 캐릭터라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감정이든 과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일이든 뭐든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늘 잘하려고 하고 그래서 못하면 자책하고 약간 이런 패턴으로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습이 무섭다는 걸 느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처럼 뭔가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내 습이 이렇게 유도를 하니까 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면서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또 요거는 다른 얘기인데 그 마지막에 라일리가 친구들한테 이제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하면서 솔직한 그 본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맞아. 마지막에 이제 또 모든 감정들이 섞여서 새로운 자아나무가 올라오는데 그때 뭐 나는 멋있어 최고야 이거 말고도 나는 별로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를 인정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왜 인터넷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뭐 나는 최고야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그런 얘기를 봤는데 이게 그걸 영화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아직은 제 모습을 다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솔직히 보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제 모습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희한하게도 제가 평소에 특히 싫어하는 행동도 있잖아요. 남한테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저한테 했을 때 특히 싫어하는 행동들. 근데 제가 특히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모습들이 저한테 다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차피 겨가 묻으나 똥이 묻으나 똑같이 뭐가 묻어있는 건 사실이고 그걸 알아채고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알아챈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평소에도 화가 좀 덜 나게 되더라고요. 저 약간 아시죠? 화 많은 경상도 여자인 거. 진짜 저런니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공감이 되네요. 그 불교 공부에서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다양한 어떤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습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어려워요, 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했던 부분이 운전할 때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운전자인 것처럼 육신을 움직이는 것은 영혼이라고 배웠었는데 인사이드 아웃에서 감정들이 라일리를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육신은 영혼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마지막 쯤에 패닉어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공황장애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과호흡을 하거나 뭐 공황을 겪는다거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근데 제가 뉴욕에 가서 느낀 게 미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흔하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넥스 같은 안정제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것도 봤었고요. 그래서 약간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흔해서 공감을 위해서 집어넣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과호흡이 몇 번 왔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과호흡이 오면은 일단은 숨에 관련된 거니까 일단 너무 당황하게 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도 사실 조금 났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시험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확 답답해지면서 숨이 좀 안 쉬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면서 좀 라일리한테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브라니가 그 미친 듯이 제 컨트롤 타워에서 돌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다른 얘기 해보면 저희 인사이드 아웃 2 나오기 전에 인사이드 아웃 1도 저는 재밌게 봤는데 혹시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보통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안 좋다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화가 모든 감정들을 흑백 두 가지로만 보지 않게 해줬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1, 2 둘 다 비슷하다고 느껴졌는데 원은 저는 아무래도 좀 더 단순하기도 하고 조금 억지스러운 게 덜했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2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분량 채우기용으로 조금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느낌의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좀 응?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브라니가 막 그 미친 듯이 막 돌 때 그때 F들은 되게 슬퍼하고 막 되게 공감이 되고 막 그랬는데 T들은 웃겼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절 언니는 웃겼나요? 전 웃기진 않았어요. 그냥 폭주하는구나. 그렇게 봤구나. 저는 제가 느끼기에 T랑 F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T는 정말 그냥 보이는 그 제일 탑 레이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고 F는 그 탑 레이어와 그 속에 감정들 그리고 수많은 그런 과정들 이런 거를 함께 보니까 이제 더 공감도 하고 이제 뭐 슬프고 막 같이 막 공감하고 같이 막 약간 그런 느낌이 그래서 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니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봤나 T 입장에서는. 아니 그리고 잠깐 절제니 씨는 T잖아요. 절제니 씨는 어떠세요? 근데 저는 그때 T마저도 좀 다를 것 같은 게 T도 기질이 불안이가 기질이면은 눈물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눈물이 났거든요. 저게 내 모습인데 근데 참 정말 정확히 내 모습인데 이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현상들도 보고 또 내 마음같이 상황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느끼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도 보이고 하니까 되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되게. 그래서 저는 T가이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아까 절 언니가 말한 거 중에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이제 시즌 1에는 5가지 메인 감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슬픔이가 또 답답하고 나쁘고 기쁨이가 좋다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었는데 다 보고 나니까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또 슬픈 감정도 내 것인데 자꾸 외면하고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즌 1에는 조금 더 어린 라일리라서 더 복잡한 감정보다는 기쁨, 슬픔, 소심이 약간 이런 단순한 감정들이 있었는데 시즌 2에는 라일리가 사춘기가 되면서 좀 더 복잡하고 새로운 감정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새롭고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즌 3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도 기대가 돼요. 네. 그때는 회사원 라일리일까요? 아니면 대학생 라일리? 대학생 라일리일 수 있겠다. 약간 근데 대학생은 지금 학생이랑 오히려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회사원 라일리가 되면은 오히려 그 시큰둥한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모컨 걔가 메인 캐릭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 얘기도 나올 것 같아. 약간 애가 아직 첫사랑을 안 해봤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말랑말랑한 것도 나올 것 같아. 벌써 설레네. 그니까 왜 내가 설레죠? 약간 지금 대리만족하는 라일리의 연애를 응원하는 사람들. 근데 그 시즌2에 총 9가지 감정 캐릭터 나오잖아요.
그럼 각자 본인들이 어떤 캐릭터 같은지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어떤 캐릭터일 것 같은지 유추해보면 어떨까요? 절 언니는 어떤 캐릭터 같아요? 저는 기쁨이 같아요. 저는 무표정일 때 이제 보이는 팟캐스트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표정이 굉장히 좀 시큰둥하고 화나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늘 기분이 평균 이상이고 저는 또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엄청 넘쳐가지고 추진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맞아요. 절 언니 보면 기쁨이고 그리고 버럭이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기분이 좋은데 가끔씩 이제 욱할 때 버럭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가끔이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되게 자주 욱한다고 생각했는데. 그쵸. 가끔 버럭이 있으시죠? 근데 제가 볼 때 주감적으로 느껴지는 건 기쁨이랑 그 힙한 추억 할머니요. 항상 기분이 좋고 같이 있으면 계속 웃고 있거든요. 추억 할머니도 등장할 때마다 미소 지으면서 등장하는데 그 미소 보면서 절 언니 생각나더라고요. 아, 근데 추억 할머니 진짜 너무 귀여웠죠. 이번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제 최애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저 카톡 프사도 추억 할머니로 바꿨잖아요. 약간 홍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카톡 할 때마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찰떡이다 이 생각하면서.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럼 절수전 씨는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떤 캐릭터가 가장 본인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불안이 플러스 당황이? 일단 그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불안이가 있고 또 그리고 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일단 좀 당황해 하거든요. 그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해서 그래서 불안이 플러스 당황이인 것 같아요. 저는 절수자님 슬픔이라고 느껴졌어요. 슬픔이가 겉으로는 약해 보이는데 당황이랑 합심해서 불안이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외유 내강의 모습에서 절수잔이랑 많이 닮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절수잔 씨가 불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나쁜 의미는 아니고 늘 모든 것을 대비해서 플랜 B, C, D, E, F, G까지 있는 절수잔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절제니 씨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불안이랑 따분이요. 저는 극강의 귀차니즘이기 때문에 따분이가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걸 보고 와 진짜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또 불안이 아니 지금 절제니 씨 눈이 반짝반짝하시거든요. 정말 따분이라서 살기 힘드네요. 네. 그리고 그 불안이 볼 때는 면접 볼 때 제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 면접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면접 준비를 했던 나의 모습이 불안이가 미래의 라일리 하키 선수 만들기 위해 코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너무 닮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영화 보면서 까칠이가 되게 절제니 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적인 부분보다는 늘 예쁜 서울 아가씨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까칠이가 속눈썹이 엄청 예쁘잖아요. 근데 절제니 씨도 늘 속눈썹이 엄청 예뻐가지고 절제니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따분이도 생각났었어요. 왜냐면은 절제니 씨도 자주 눈이랑 목소리에서 영원히 나가가지고. 아니 근데 저 찐으로 그 절제니 씨 속눈썹 예뻐가지고 지난번에 봤을 때 계속 쳐다봤잖아요, 눈만. 그래서 막 이번에 화장법 바뀐 거 예쁘다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 블러셔 빡 하고 눈썹 탈색하고 완전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저는 절제니 씨는 불안이 같아요. 왜냐면은 좀 저랑 비슷한 부분도 뭐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나쁜 건 아니고 사실은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열심히 하는 부분들을 보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아서 그래서 불안이 같았어요. 그리고 말했듯이 따분이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진짜 매력적인 거 맞아? 이거 NG 컷으로 쓰면 진짜 웃기겠다. 다시 감정을 가다듬고 해볼게요. 아니 이게 감정까지 가다듬고 있는 아, 제가 왜 여기서 매력적이라고 하는 게 그때 대목에 맞다고 왜 생각했지? 사실 저는 지금은 맞다. 너무 따분이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진짜 온전히 한 1년가량을 따분이처럼 살고 싶거든요. 언젠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특히 그 마지막 부분에 라일리가 캠프 갔다 오고 나서 막 부모님이 캠프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따분이가 그 라일리 버튼 딱 누르니까 그냥 좋았어요 막 이랬잖아요. 저는 그거 봤을 때 약간 그 절 PD씨가 생각이 나가지고 약간 그 테이마이긴 한데 지난번 출연했던 그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아요. 완전 공감. 이게 절 PD가 저랑 앞에 한 글자만 다르고 STP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저랑 되게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저도 절 PD 보고 따분이 생각났거든요. 언젠가 우리 절 PD 인터뷰 제대로 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절 PD의 귀여우면서도 따분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너무 뒷북이긴 하지만 인사이드 아웃 2 보면서 불교랑 같이 접목을 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셨다면 댓글로 함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인스타그램에 팟캐스트도 올라가고 재미있는 MGMG한 불교 컨텐츠들도 올라오고 있으니 놀러오세요. 그리고 팟빵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모두 불맛 가득한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